여러분, 모처럼 반가운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이는 날, 마음속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피어납니다. 반갑다, 참 보고 싶었어 하는 설렘과 괜히 내가 초라해 보이진 않을까 하는 작은 불안.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어느새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한 번 더 다듬게 되는 그런 날,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맞이해 보셨을 겁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오가는 인사말 속엔 헤어졌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조심스레 얼굴에, 눈빛에, 말투에 배어나오지요. 그렇게 모임이 시작되면 그 자리는 어느덧 각자의 세월이 고요히 펼쳐지는 삶의 자서전이 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자리에 나가보면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끌어당기는 분이 계십니다. 과하게 말하지 않아도, 소리 높여 웃지 않아도 그분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놓이고 사람들의 말수가 자연스레 잦아들지요.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도 사람들이 눈을 피하고 싶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앉을까 자리를 고를 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들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까요? 오늘 노후산 책에서는 모임 자리에 나갔을 때 가장 부러운 사람, 그 압도적인 1위는 누구인지,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속으로 조용히 피하고 싶어하는 꼴불견 유형 세 가지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슬며시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었지. 맞아, 나도 모르게 그랬던 적이 있었네. 그렇게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그 압도적인 1위는 누굴까요? 그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되 시간의 흐름에 휘둘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고 젊어 보이겠다고 억지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는 사람. 그저 자기 삶을 단단하게 살아낸 만큼 그만큼의 무게와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은 작지만 그 안엔 깊은 따뜻함이 스며 있고, 옷차림은 소박하지만 그 안엔 자신을 아끼는 자존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분 앞에 서면요, 괜히 말투도 조심스러워지고 내 안에 거친 마음들이 슬그머니 다듬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분을 보고 나면 그래, 저렇게 나이 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박정임 어르신 74세입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뵌 건 어느 봉사 모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북받쳐 울먹였던 순간 정임 어르신은 조용히 옆으로 가 물 한 컵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 그런 날 있지. 마음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요, 정말 따뜻했어요. 그 자리에서 울던 분은 울음을 멈추고 다른 이들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한마디로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어느새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임 어르신은요, 특별히 돋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앉은 자리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옷은 늘 깨끗하고 정갈해요. 큰 무늬나 유행색은 없지만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 그 조화에서 느껴지는 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면 절대 먼저 끼어들지 않으세요. 누가 이야기하든 끝까지 듣고 나서 짧지만 깊은 말 한마디. 아이고, 그 마음 참 컸겠네. 그동안 참 많이 참았구나. 그 말에는 위로나 훈계가 없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정임 어르신 앞에선 자연스레 속이 열리고 작은 이야기라도 한 줄 나누고 싶어졌던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임 어르신은 마치 사람 온도 같아. 차가운 사람도 시끄러운 사람도 그 옆에 가면 이상하게 조용하고 따뜻해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큰 말도 높은 위치도 아니고요. 그저 그 사람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품격입니다. 그 어르신이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늙는 건 자연이 하는 일이야.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말이야, 품위는 내가 선택하는 거더라. 그 말을 듣고 참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겉모습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서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이 묻어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되 그 안에 따뜻함과 배려가 있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깃든 사람은 누가 보아도 참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관계가 아무리 얇아져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정임 어르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 나도 저런 사람 참 좋아. 맞아, 나도 언젠가 그렇게 늙고 싶었어.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짐 하나면 우리도 서서히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노후 산책은 언제나 당신의 따뜻한 품격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식탁에 음식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입시름 아닌 입담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대. 지 딸은 외국계 회사 들어가더니 벌써 해외 출장을 다닌다더라. 얘는 이번에 손주 졸업식도 갔잖아. 사진 좀 봐봐. 이쯤 되면요, 그 자리는 더 이상 모임이 아니라 자랑 발표회가 됩니다. 말문을 열지 못한 사람은 젓가락질만 괜히 바빠지고, 자식 소식이 뜸한 사람은 물만 몇 번이고 마시게 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정의자 75세 어르신은 평소엔 잘 웃으시던 분인데 그날은 유난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쪽에서 자식 자랑이 이어질 때마다 희자 어르신은 김치 하나를 접시에서 조용히 집어 옆 그릇에 놓고 국물만 조용히 떠드셨습니다. 눈길은 테이블 아래 아무도 모르게 손으로 휴대폰을 매만지고 계셨죠. 그날 모임 끝나고 조심스레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왜 그렇게 조용하셨어요? 그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애는 전화를 안 해. 카톡도 읽고 답이 없어. 지 바쁘겠지 싶다가도 이런 자리 나오면 괜히 내가 못난 사람 같아. 남들은 다 뭔가 있는데 나는 없는 사람 같아져. 그 말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임 자리에 나가는 게 사람을 만나고 웃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교당하러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또 그 자랑을 하던 사람도 속마음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춘자 78세 어르신은 늘 자식 자랑이 많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아들 자랑, 딸 자랑, 사위 자랑, 손주 자랑. 모임 시간 절반은 춘자 어르신의 이야기였죠. 그런데요, 얼마 전 병원에서 우연히 그분을 다시 뵈었는데 그때는 모임에서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말 많았지? 사실은 내가 자식들한테 못 받은 정을 괜히 자랑이라도 해서 채우고 싶었던 건가 봐. 실은 이번 설에도 혼자였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 자랑이라는 말의 밑바닥에는 그리움이라는 깊고도 애틋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걸요. 자식이 잘 됐다는 걸 이야기하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나를 잊지 않았겠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부모였지. 그 말로 혼자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누군가에겐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곤 합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직장을 잃었고, 누군가는 며느리와 관계가 틀어졌고, 누군가는 이제 다시는 자식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자식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말 한마디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말을 굳이 지금 여기서 꺼내야 할까? 만약 그 말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보다 나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꺼내는 말이라면 차라리 꺼내지 않는 것이 더 큰 품격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것이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자식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모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분 자식이 어디 다닌 데가 아니라 그분은 말할 때 참 따뜻했어. 그분은 듣는 태도가 참 좋았어. 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으로 사는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식을 빛내기보다 이제는 내 삶을 빛낼 시간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이 오히려 자식에게 더 자랑스러운 어른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이 찡하거나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이 이미 따뜻한 품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두 번째,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입니다. 모임 자리에 앉아 인사말이 끝나고 나면 조금씩 서로의 근황을 묻고 얼마간의 웃음이 오가야 하는데요. 그 시작부터 마이크를 독차지하듯 혼자 말문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았잖아. 근데 그게 말이야. 처음엔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모임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끝까지 멈추지 않거든요. 질문은 안 하고 대답만 하고 혼자 웃고 혼자 안타까워하고 혼자 박수까지 칩니다. 그리고 한 30분쯤 지나면 다른 사람들 눈은 이미 국그릇 바닥을 보고 있거나 휴대폰 시계를 슬쩍슬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모임 멤버 중에 정영철 80세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평소에 유쾌하고 기억력도 좋으셔서 초반에는 늘 환영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이야기는 점점 길어지고 점점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무원 할 때 말이야. 도지사하고 밥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 몰라. 그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없었으면 아마 그 사업도 못했을 거야. 말의 반은 과거 이야기이고 나머지 반은 자랑인지 회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야기였죠. 문제는요, 다른 이들이 입을 열려고 하면 그분은 대화의 틈을 절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말이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 이야기에 고개를 드는 순간 다시 자기 이야기로 가져와 아예 대화를 사유화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요순한 성격의 김도연 78세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할 말 많은데 영철이 얘기만 듣다 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일어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모임 전체가 정적에 잠겼고 그날 이후로 그분은 자리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이라는 건요, 교대가 있어야 대화가 되고 쉼표가 있어야 온기가 깃듭니다. 모임은 강연장이 아니고 청중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오늘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나눔의 자리가 아니라 독백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혼자 말을 계속하는 분들도 알고 보면 외롭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정훈 82세 어르신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말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다 누굴 만나면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자꾸만 내가 말이 많아지더라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말하는 즐거움뿐 아니라 들어주는 따뜻함도 같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말로 중심에 서려 하지 않고 귀로 중심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분 앞에선 누구든 마음을 열고 가벼운 이야기부터 묵직한 이야기까지 스스로 꺼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은 내가 말 좀 많이 했네. 속이 시원하네. 그 모임은 정말 잘된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비출 수도 있고 조용히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말할까 보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임 자리에 나가 말을 아끼고 표정을 먼저 읽고 눈빛으로 반응을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고 오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가장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말, 그건 생각보다 단순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옷 어디서 샀어? 나도 비슷한 거 입었었는데 백화점에서 봤던 그 브랜드 아니야? 혹은 그래도 땡땡 어르신은 좋겠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살갑다면서요. 우리 집은 뭐 명절에도 연락이 없어요. 이런 말들은요, 표면적으로는 부러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기 삶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비교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서서히 금을 만듭니다. 그날 그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분 중 한 분이 그날 새로 산 분홍색 니트를 입고 오셨는데 그걸 보자마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어머, 그 색은 나한텐 너무 튀어서 못 입겠더라. 나는 요즘은 톤 다운된 명품 스타일로 가. 말은 무심히했지만 그걸 들은 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옷깃을 괜히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그날 종일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만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하고 먼저 자리를 떠나셨죠. 그 순간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시나 비교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눈빛 하나, 말끝의 뉘앙스 하나에서 이미 시작되는구나. 또 다른 기억도 있습니다. 이영자 76세 어르신은 자식들 이야기에서 늘 한 발 물러선 분이셨어요. 다른 이들이 자식이 외제차 샀다는 얘기, 해외 이민 갔다는 얘기, 사위가 연봉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영자 씨는 왜 늘 조용해요? 자식들 자랑 좀 해봐요. 우리만 자랑하면 민망하잖아. 그 순간 영자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들은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그 짧은 말에 모임 자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삶을 살아오신 분의 그 비교하지 않음이라는 태도가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남보다 나은 것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성공한 자식, 더 건강한 몸, 더 젊어 보이는 외모. 하지만 그것들은 나라는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정작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은근히 과시하지 않고, 남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할 줄 알고, 자기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선 누구든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꺼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선은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나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무엇을 비교하느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결국 나에게서도 타인에게서도 소중한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노후 산책은 믿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걸 자랑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깊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굳이 끌어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고 또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숨결 속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겐 참 큰 위로가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모임 자리를 겪습니다. 기쁠 때도, 섭섭할 때도 그저 외로워서 나간 자리도 있었지요. 그 많은 자리에서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자식이 잘된 사람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히 웃으며 들어주던 사람,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던 사람,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봐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 모임이 끝난 후에도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제는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법을 더 깊이 아는 나이니까요. 자랑 대신 위로를, 과시 대신 공감을, 독백 대신 진심 어린 대화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줄 때 그 모임은 누구에게나 돌아오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따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노후 산책은 당신의 품격 있는 말 한마디, 조용한 배려 하나, 그 깊은 마음 하나하나를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